안녕하십니까. 조사방법론 4조 포화선조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 김재민입니다. 저희는 조직 설명, 문제 정의, 서비스 설계, 서비스 개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직입니다. 저희 조직은 이러한 일정 관리를 통하여 의견을 맞춰왔습니다. 맨 처음 아이디어 구상 후 아이디어 구체화, 개발을 시도하였지만 첫 번째 개발을 실패하고 난 후 아이디어를 교체해서 다시 2차 회의를 가진 후 2차 아이디어를 정하고 그 후부터 쭉 해서 개발을 하였고 발표 2주 전에 완성하여서 현재까지 발표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역할 분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비통계 2명, 통계 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웹사이트 개발에 조금 더 익숙한 저희 통계학 두 분께서 개발을 주로 맡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비통계학과생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의 아이디어가 채택을 다시 했고 아이디어 구체화, 저 같은 경우는 발표와 제가 아무래도 고학번이다 보니 사회자 역할까지 맡아서 하였고 저희 하주희 학우분께서는 실제 이 채택된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고 카드 리스트를 만들 때 필요한 웹사이트 등 제약이 많았는데 잘 찾아주셨고 인터뷰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우혁 학우분께서는 실제 저희가 사용한 AI에 대하여 찾아내셨고 거기에 과정 속에서 필요한 조정들을 도와주셨고요. 유현희 학우님께서는 실제 HTML 화면 개발, 거기에 따른 오류 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카드 발급 시 나에게 맞는 카드를 찾기가 번거롭고 카드마다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는데 본인에게 더 유용한 혜택이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카드를 직관적으로 한 번에 나오게 추천하는 서비스는 왜 없을까?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겟은 먼저 좁게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자취생들의 식비 부담이 증가하고 요리에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특히 편의점, 배달앱 등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점 배달앱, 특히 식음료 쪽에 혜택이 있는 카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저희의 타겟을 자취생들 중 편의점, 배달앱 이용이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자주 사용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저희가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공할 서비스를 뭔지 정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 정보, 혜택, 연회비 등을 기입하면 나에게 맞는 카드가 나오는 서비스를 저희는 구상을 해보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카드들의 리스트가 필요하고 그 리스트에서 혜택에 있는 카드들을 뽑아서 정리할 게 필요하고 그 정리한 것들 중 나에게 맞는 조건을 필터링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기존 서비스들은 카드사별 카드 리스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비교를 해주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지보단 제가 찾아야 하는 이용자가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제공할 서비스는 비교하는 과정인 내가 직접 찾아보는 과정을 줄여줘서 더 직관적이고 더 세분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AI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 리스트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정리하여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AI와 이 데이터에 어떤 필터링을 해주는 데이터 AI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비스 개발을 할 때 선택된 AI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우즈 AI라는 건데요. 이 브라우즈 AI는 AI가 웹사이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콘텐츠를 계속해서 추출해 줄 수 있게 해주는 AI로서 웹사이트 내에서 변화하는 콘텐츠, 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지정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AI를 선택했음에도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뭔가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웹사이트도 실제로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바로 정리해 주는 줄 알았지만 어떤 바트를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파일로 정리는 해주지만 뭔가 어떤 응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진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용자의 역할은 저희가 시도해본 결과 대변하기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는 저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챗GPT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챗GPT의 본질적인 기능은 먼저 질문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AI가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리스트를 주고 조건에 맞게 선택하라고 하면 챗GPT가 그 질문을 이해하고 그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바로 시행을 옮겨봤습니다. 실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 AI에 들어가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웹사이트 내의 변화를 계속해서 인지해서 추출하는 AI와 왼쪽은 데이터들을 추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도구적인 형태를 가진 AI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왼쪽에 있는 이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나면 이 아래에 분석할 웹사이트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첫 항을 기준으로 제가 분석할 것들을 눌러주기만 하면 나머지 항에도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AI가 그 위치를 찾아서 자동으로 같은 그 항 속에 같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지목해 줍니다. 근데 어디까지 할지 범위를 정하고 나면 AI가 분석을 시작해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값은 CSV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나온 결과값들과 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웹사이트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릴 서비스는 합리적인 자취생들을 위한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식비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파이참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구동 방식으로선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먼저 챗GPT 키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브라우즈 AI를 방금 했던 방식에 따라서 나온 결과값과도 연결시켜 줍니다. 마지막 그러면 브라우저 AI의 결과값이 챗GPT에 들어간 형태가 됩니다. 질문을 두 번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입력 화면에 있는 세 가지 조항들 월 최대 혜택, 연회비, 전원 실적 여기에 기입된 정보에 맞는 결과값 도출을 해주는데 이게 스텝 3와 스텝 2의 내용들이 챗GPT를 통하여 챗GPT가 내놓는 답변이 나오게 되고 그 답변이 마지막 상인 최종 화면에 조건에 맞는 카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구동 과정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조건들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결과값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카드는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의 개선점, 그 다음에 하면서 실제 느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선 챗GPT에 미리 만들어진 카드 리스트와 조건을 동시에 물어보도록 하여서 GPT가 한 번에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게 하였지만
만약 저희가 검색 시마다 입력되는 리스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더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도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자취생들을 위한 식비편이 아니라 교통편, 문화편, 자취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과 조건들을 정리하여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사방법론 4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